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이상홍입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비아트 대동호태 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아한 집착 전시 이야기와 제가 그동안 제주에 어떻게 와서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어느덧 9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을 전시가 2년이 돼서 2017년 여름에 이 제주도 원도심에 온 게 2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보냈던 시간들이 2018년도부터 쭉 제주에 머물게 해주었고요. 저는 시각예술가여서 시각과 관련된 아트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일반인들과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들을 도모하고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번 전시 우아한 집착, 이것은 버릴 수 없어서 남은 것들의 모음이 아니고요. 제 작업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별을 세워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반짝이는 별을 찬미한다기보다는 저 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을 저렇게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어디에 올라가서 있는가, 무엇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번 전시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2, 3년 전에 했던 작업들이 지하층에 전시 중이고, 작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했던 작업들이 1층에 전시 중인데, 그게 이제 도합 한 90여 점이 되는 거죠. 한 작품이에요. 90여 점이. 설치를 이렇게 한 어떤 가장 큰 설치 컨셉이 한 작품처럼 보였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이트 큐브 안에 들어갔을 때 관객이 본인도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끼길 바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품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집착은 과잉이기보다는 지속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은 삶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고, 작품은 그 질문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작업에는 많은 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받았던 보상으로서의 별,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리고 만드는 별들, 그 안에서 이상홍이라고 하는 시각예술가가 끝없이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이 우아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삶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예술가는 결국에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끝없이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그것을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나게도 제가 꽤 어른이 될 때까지는 질문하지를 못했어요. 질문하는 법도 모르고 질문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지내왔던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질문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별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 모범생이 돼야 하고 우등생이 되어야만 훌륭한 어른으로 클 수 있다라는 강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저는 어른이 돼서 군대를 가서조차도 별 상장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학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나는 과연 얼만큼 많은 별을 받는가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별을 하나 받느냐, 3개 받느냐, 5개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별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되게 빠삭해졌던 것 같아요. 그 학년에, 그 조직에, 그 그룹에서 별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주는 별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 감각이 되게 발달됐었고 훈장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그 별의 수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별의 양으로 상대적으로 별이 없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여왔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늦은 나이에, 많이 늦은 나이구나, 많은 늦은 나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끝없는 자기 불만, 계속 불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남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 그리고 2번째가 끝없는 질문이었어요. 26살에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제 삶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한 불만이 없이 그냥 제가 하는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없었죠. 왜요? 그건 왜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원래는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질문을 하는 순간 별을 받기보다는 되게 주목받고 그 주목이 그렇게 단체 생활을 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를 동물적으로 감각했던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뱉지를 못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이론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중에 시각예술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결국 제가 하는 이 시각예술의 가치와 의미와 명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질문이 곧 저의 작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별을 무수히 많이 그렸어요. 많이 받았고 그 별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부터 스스로 강제했던 어떤 스스로의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럼 난 예술가로서 어떤 예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저만의 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려진 별들과 만들어진 별들을 세워보기도 하고 쌓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별을 직접 들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고 그것이 제 이야기를 대신 잘 해주는 저의 페르소나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별을 직접 들고 있는 캐릭터들이 제 작업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 내가 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서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별 세우기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벌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많이 그리는 그 별들은 각각의 다 이야기가 있고 각각의 바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하지만 나는 이거를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이 과정이 끝나지 않는 부조리 극 같고,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게 우아한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별들이 궁금해요. 그게 별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내고 그려내고 보여주고 있는 이 별들을 통해서 이 전시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어떤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 어떤 별들을 들고 있는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그들의 별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별을 찬미하고 있는 것인지 추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별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재미난 기획이 이후에도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주 처음 왔던 게 17년도 그 칠성로에 있었던 예술가와 여관이라는 프로젝트 초대로 제주하고 접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17년도의 제주는 칠성로라는 동네, 원도심이라는 동네를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였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선에 서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제로 베이스는 어디인가를 좀 찾고 싶었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기회가 잘 맞았었던 거죠. 특히나 이 원도심, 이 옛날 동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의 동네의 느낌이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자의적인 고민이기보다는 타의적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를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쩌려고, 뭐 하려고 거기 가 있느냐. 그래서 할 일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할 일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게 과연 나쁜 건가, 좋지 않은 건가, 부정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아무 목적 없이 할 일 없는 시간들을 제주의 원도심에서 보내게 됐고, 코로나가 약간 겹쳤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던 순간 속에서 저는 옛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할 일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아트스페이스 빈 공간을 만들게 했고, 아트스페이스 빈 공간에서 제주에서의 새로운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시간이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 다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간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제주도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주에서 지내면서 작업을 한 시간도 얼추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어떤 50년, 작가로서의 한 20년, 그리고 제주에서의 한 10년,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결국엔 나는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은 상황이 됐고, 이 전시를 통해서 일반 관객들한테 제 작품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3, 4년간 해왔던 이 작업들을 저 스스로가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작가의 작업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지던 이 작업들이 결국에는 화이트 큐브인 공적 공간에 나와서 보여질 때 저도 제 작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질문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서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일반 관객들을 위한 시간들이라 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저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관객들의 시선과 그 시선이 담긴 질문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1차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질문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거 뭐예요? 저건 왜 그랬어요? 이런 질문들도 가끔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작품을 보다 보면 창작자로서 작품마다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찾아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러면 제가 숨겨놓은 비밀을 가끔 오해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저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보고 질문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각자 살아온 어떤 환경 그다음에 그 시간들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이야기들을 이 전시장에서 듣게 되는 순간이 재밌어요. 재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시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전시를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 전시를 통해서 챙겨가고 알게 되고 찾아가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작업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기획이라고 하고 전시 기획이나 프로젝트 기획 같은 거를 벌리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제가 하고 있는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리고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찬 이야기들이 있을 때 주변의 다른 예술가들 그리고 다른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제주에 와서 처음 했던 전시 기획이 떠있는 섬이라는 기획이었어요. 떠있는 섬은 제주에 계신 분들과 육지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10명이 참여하는 전시였었고 각자의 섬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혼자 예술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하는 일들이 마치 엄마 없는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리고 예술가는 누군가를 계속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엄마한테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었고 예술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들이 결국에는 다른 예술가 혹은 일반인들을 계속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정작 그 예술가를 누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난 거죠. 제주에 처음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닌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질문 하나가 4.3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었어요. 17년도, 18년도 왔을 때가 4.3이 70주년이 됐던 해였고 그리고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 4.3에 대한 사과나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의 예술가들이 4.3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육지에서 내려온 작가가 바라보는 4.3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제가 바다보다 좋아했던 오름이나 중산간에서 많이 걸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많은 아픔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걸 알아가는 거가 되게 무겁고 무서웠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무언가가 많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새로 부시고 새로 막 뭔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제주의 풍경에 속도 시끄럽고 눈도 시끄러운 그런 풍경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제주라는 제목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사건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무언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풍경을 제가 바라본 제주의 색깔과 면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 그냥 제주였었고, 그 작업이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아한 집착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를 떠올려 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간 작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특히 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던 작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배이자 동료이자 친구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주도에 있는 제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을 제주도 작업실을 사용하시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육지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주라는 공간을 좀 마음 편히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작가로서. 한참을 원도심에서 생활하면서 산책길에 만났던 집이고요. 옛날 오래된 집입니다. 오래된 집이고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괜히 그냥 제주에서 뭔가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가을에 추석 지나고 공간 계약을 하고 그해 겨울에 손수 작업을 다 해서 22년 봄에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공간에서는 5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작업하듯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했던 작업들을 저희 집에서, 저희 빈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와서 그들이 제주로부터 받은 위로와 공감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작품들이 전시될 때 또 다른 제주도민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이 됐던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관심, 질문, 기획 이런 것들이 우아한 집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만의 언어, 시각 언어인 그림 그리는 거와 드로잉과 그다음에 그런 매체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 작품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져서 전시장에 보여지는 작업 이전의 많은 고민과 생각과 질문들은 꼭 그렇게 규정된 어떤 형식의 매체로 표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실에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방식에 천착해서 작업을 막 한다기보다는 다소 산만할 수 있고 다소 규정되지 않는, 밑도 끝도 없고 맥락도 없는 일들을 지난 20여 년간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각예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고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데뷔를 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로 데뷔할 때쯤에는 목표가 되게 뚜렷했었어요. 어디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고, 어느 기획자한테 잘 이렇게 보여서 기획에 초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품을 하루에 얼마큼 하고 1년에 얼마큼 해서 5년이 지나면 얼마큼 하고, 막 이런 계획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거에 되게 매진하고 목표가 뚜렷한 시각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2년을 못 가더라고요.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전시도 많아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초대되는 데도 많고 하는데 정작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그때 저 가까이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막 들렸는데 거기가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은 리뷰가 와요. 작품에 대한,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배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그 리뷰의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의, 이런 구성의 전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4년도였었어요. 첫 개인전이 2007년이어서 저희 데뷔 연도를 200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라는 제목의 판타스틱 작이라는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2007년도에 했었고, 그로부터 7년 뒤인 2014년도에 이건 드로잉이 아니래요라는 전시를 하고 있을 때 2007년도에 저를 처음 초대했던 그 큐레이터들이 있었어요. 기획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2014년도 전시를 보러 와서 묻더라고요. 다루고 있는 주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에 7년, 8년이라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애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연극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그 태도를 작업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이 시각예술을 제가 평생 일로 살 줄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연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연극 배우를 하거나 이런 걸 상상하지 않았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연극이 제 삶 안에 들어와서 연극에 관련된 일들을 30대부터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될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40대 지나서부터는 제주에 와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잘 계획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도 그 전에 시간들이 뭔가가 이렇게 충족되고 채워지면 꽤 괜찮고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 그 벌어진 상황들을 큰 무리 없이 잘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생긴 가장 좋은 거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배우도 생기고 연출도 생기고 작가도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연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에 필요한 여러 스태프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도 친구들이 됐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배우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이 넘어가는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갈구하고 장착하려고 애쓰는 것이 감각의 유연함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각의 유연함을 예술가로서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같이 희곡을 읽어요. 희곡의 어떤 역할들을 하나씩 맡아서 그 희곡을 같이 읽고, 그걸 읽다 보면 무수히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 희곡에 나오는 단어, 인물, 공간, 그 상상들을 서로 나눠요. 각자가 상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감각이 되게 재밌어요. 같은 작품을 읽는데 그 작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상상의 이미지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드로잉이 참 재밌어요. 내가 무언가를 던질까라고 떠올리는 이 동기 상태도 드로잉이 시작이 되는 거고,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그게 던져지는 상황도 드로잉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리뷰가 뭐냐면 이런 걸 할 줄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알고 지내는 연극, 읽기, 드로잉, 상상, 이것들은 알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져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경험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 모임을 뭐 10주차나 12주차 이렇게 계획을 할 때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은 세워놓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데 그게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를 나와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의 정체는 사실 잘 모르겠는 거죠.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20년쯤 이렇게 시각예술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고정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말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물건들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륜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감각의 유연함은 점점 굳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체크를 받게 된 거죠. 어, 2014년도에 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작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건 드로잉이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그때 저는 평론을 공연 평론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데뷔를 하고 이머징이 되고 활발하게 작가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기존에 이렇게 활발히 평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작품에 대한 평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뭔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평론들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그 평론가가 써주는 스타일이 있고 그 평론가가 써주는 스타일에 뭔가 주어와 몇 가지 부사나 효용사만 바뀌어서 뭔가가 써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미술 평론을 한 번도 안 해본 공연 평론가한테 부탁을 드렸죠. 되게 난처해 하셨죠. 이걸 자기가 쓸 수 있느냐. 근데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제가 그분이 쓴 공연 평론을 되게 잘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그 당시 했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던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드로잉에 대한 정체를 무규칙적 이종격투기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르도 없고 매체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다루는 이야기나 질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무규칙적 이종격투기 같은 작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물론 저는 이종격투기는 잘 모르고 안 좋아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게 기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법칙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무례한 태도로 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와 장르 사이를 이렇게 경계되어 있거나 선을 긋기보다는 이쪽에서 저쪽을 좀 많이 바라보고 그쪽에도 가보고 그쪽에서 다시 이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어떤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이종격투기 같은 근데 규칙이 없는 근데 규칙이 아예 없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별을 잘 받아온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저 스스로가 강제하고 규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예술가를 전문적으로 평론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예술 평론가한테 그거를 의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극 쪽에서 만난 글을 잘 쓰시는 연극 혹은 공연 평론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제 작업들을 쭉 살펴보시고 제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셔서 했던 그 워딩이 이종격투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드로잉이라는 세계가 어떤 걸까를 찾아가고 있을 때였고 그 당시의 작업들을 통해서 그분이 보시기에는 기존의 규칙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예술 간의 경계 그리고 장르 간의 경계, 매체 간의 경계가 서스럼 없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이렇게 거기에 더 매진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인 거지 무언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져서 넌 예술을 해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거나 우린 잘 몰라 그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살다가 보니 여러 가지 드는 질문과 그 질문들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프닝이 낭만적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신 분들과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좋은 거다, 가치 있는 거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좀 더 그 일을 더 할 수 있겠죠. 여기 남아서. 네. 근데 시각예술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리뷰를 듣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리뷰를 안 하지? 네.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서 친한 선배나 선생님한테 제 작업을 리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몇 단계로 해줄까? 계속 볼 단계. 이 리뷰 이후에도 친하게 계속 볼 단계. 이 리뷰 이후에 가끔 볼 단계. 그리고 이 리뷰 이후에 다시는 안 볼 단계.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등급을 물어보는 선배가 계셨는데, 제주에 와서 지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리뷰 문화가 좀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주는 부주 문화는 되게 발달돼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담긴 질문들을 공식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에서 했던 기획 전시 중에 하나가 빈공간에서 빈공간으로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의 작가와 육지의 작가 두 분을 이렇게 한 팀으로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팀에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다른 예술가를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제가 초대한 것 때문에 그 달의 작가가 되고 그 달의 그 리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예술가 두 명과 육지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연극하는 예술가를 초대했었어요. 배우거나 뭐 작가거나 연출이거나. 그러니까 저 나름의 작전을 세운 거죠. 제주에서는 서로의 작업을 리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니까 제주와 육지의 작가를 매칭하고,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시각예술가나 시각예술 전문 평론가가 아닌 타 장르, 그 중에 연극에 대해서, 연극의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가 와서 얘기해 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팀을 짰던 게 빈공간에서 빈공간으로라는 기획이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공간은 실제 작가가 운영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작업실 혹은 아뜰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채워졌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빈 공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가 계속 채워졌다가 정리됐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삶이니까. 그래서 재밌었어요.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작가와 한 명의 그 평론가 역할. 근데 저는 평론가라는 말보다는 질문자라는 역할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자가 이렇게 셋이 앉아서 한 번은 꼭 만나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타 장르의 예술가를 초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정성스럽게 작품들을 봐줬어요. 제 경험상. 네, 그러니까 같은 장르에서 작업을 해온 예술가들 간에는 다소 뭔가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레짐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작품을 봐달라고 하거나 전시를 봐달라고 했을 때는 더 정성스럽게 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봐주는 거죠. 연극하는 사람이 시각예술 작품을 보고 그들의 언어로 전시를 설명해 준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배우는 자기가 했던 공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작가를 비교로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기획한 사람으로서 되게 그게 많은 공부가 됐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관객들도 되게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질문할까 말까 했던 질문을 그 질문자가
대신 질문을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질문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주에 오니까 서울과 다르게 제 앞에 많은 선들이 그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선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저한테 그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주에 와서 살고 있는 저는 많은 선들이 제 앞에 있다라고 느껴졌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긋지 않은 이 선들을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려고 애써야 되나? 아니면 그 선을 지우려고 애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선에 있음으로 해서 엄청 눈부신 햇살을 살짝 가려주는 뭔가 커튼이나 블라인드처럼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트스페이스 빈 공간을 만들고 4년을 보내고 5년 차를 맡고 있는 지금 저한테 이상홍이라고 하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트스페이스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선들 안에 존재하고 그 선의 정체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것도 제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어떤 방향, 그리고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도 조형적으로 많은 선들이 등장을 해요. 작업실에 앉아서 이렇게 고든 선을 그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이렇게 제가 그을 수 있는 가장 고든 직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선들을 긋다 보니 내가 그은 선이 과연 직선일까? 예. 그러니까 직선은 결국에 엄청 큰 곡선 안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되게 고든 직선을 예민하고 섬세하고 올바르게 그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엄청 자유롭고 편안한 곡선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제가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이 생활조차도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오호 빈공간 아트페어는 25년 올해 벌어졌던 아트페어의 제목이에요. 올해가 4번째 아트페어였는데 4번째 아트페어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5호라는 감탄사이면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암시할 수 있는 제목으로 중의적인 뜻으로 5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늦가을이 끝나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행사가 없어요. 전업 작가들한테는 일이 별로 없는 시기인 거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30여 명 되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한 100여 점, 100점에서 한 150점 사이를 모아서 전시를 이 공간에서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좀 많이 이거를 봐주셨으면 했어요. 작품 구입은 여유가 막 넘치고 그리고 혹은 재테크의 어떤 뜻이 있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진행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동네에 생긴 갤러리에 와서 보니 모든 시각예술의 매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100여 점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을 설명하는 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 중에는 30년 넘게 작업을 해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는 젊은 작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의 작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작품을 두서없이 그냥 제가 기획하는 대로 설치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누구의 어떤 작품이다라는 게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작품만 봐야 돼요. 네, 작품만 보고 그 작품이 나랑 통하고 있는지, 내가 그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 작품이 나한테 무언가 말을 거는지를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매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작품가를 기존의 갤러리에서 거래하는 비용으로 판매하시기보다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선에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말씀드렸고, 올해까지 4번 진행을 했는데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새 작품, 그러니까 첫 작품을 사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 작품을 구입을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군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몰라 라고 세상에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저의 입장이었는데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당신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예술가들만 갖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냥 예술하지 않고 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도 내가 누군지 몰라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술 작업을 일로 하고 있는 예술가들보다 그냥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술이 그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술가들도 그런 답을 하고 그 예술가들의 답을 일반인들과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우아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은 삶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하는 작업은 그 삶에 대한 태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었죠.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그 질문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몰라? 이 질문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는 되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